K는 부모 앞에서 자식도 담배를 피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몸에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피우겠다면 부모 앞에서 자식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성년이 된 아들이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몰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K는 이런 모습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K는 이런 문제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부모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른 앞에서 자식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는 것이 건방지게 보인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사회의 통념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사회적인 통념이 문제라면 K는 담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회적 통념이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식이 먼 길을 가게 되면 부모한테 큰 절을 올렸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신에 포옹을 합니다. 예전에는 추석 명절 때 차례상을 꼭 올렸지만 요즘에는 그 대신에 휴가를 즐기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부모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K는 담배 문제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담배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자식이 부모를 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따라서 부모 앞에서 자식도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K는 자신의 결론대로 아들이 자기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였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담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K의 문제는 이로써 해결된 것이죠. K의 생각을 보면 담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요. 이렇듯 자기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논리를 자가 논리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논리는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를 배우는데요. K는 자기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가 논리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유용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선문이라고 합니다. K뿐만 아니고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에게 필요한 자가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자가 논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가 논리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일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논리가 필요한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논리들은 자신의 상황에 딱 맞지도 않고 자신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없는 것이죠. K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담배 문제까지는 다룰 수도 없고요. K의 개인적인 성향을 감안한 해결책을 만들 수도 없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자가 논리는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에게 딱 맞는 그리고 자신에 딱 필요한 맞춤형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가 논리를 만들어 사용할 때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자신의 자가 논리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자가 논리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의 논리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만든 자가 논리가 완전히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자가 논리가 옳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근거로 삼는 것은 자신의 자가 논리는 논리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생각을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에 비하여 옳다고 여기는데요. 자가 논리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기발한 깨달음을 통하여 얻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것이죠. K의 경우를 보면 부모 앞에서 자식도 담배를 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적인 통념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기에 더 논리적이라고
자기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자간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생각에는 말이 아닌 근거 없이 할 수도 있고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행동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자신의 자간론리가 논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간론리가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자간론리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자간론리를 말했는데요. 에디슨의 자간론리는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것도 아니었고 타인의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생각하기에 천재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자간론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자신의 자간론리가 권위 있고 인정받는 논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간론리가 학계에서 인정된 학설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 권위 있는 기관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자신의 생각이 엉뚱하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죠. B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면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자간론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작가인 유시민의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하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가 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명망 있는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이며 이로써 자신의 자간론리가 옳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간론리가 옳다고 확신하게 되는 세 번째 근거는 자신이 직접 자간론리를 사용하면서 얻어진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자간론리가 옳다는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개의 경우를 보면 이제 자기 아들이 담배 때문에 자신을 피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으며 구석진 곳에 가서 담배 피우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기에 자신의 자간론리가 옳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자간론리는 만들어진 이후에 이에 대한 좋은 경험이 축적될수록 옳다는 확신은 점점 더 커지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신의 자간론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타인도 자신의 자간론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은 타인의 자간론리를 동의하기보다는 비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간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객관적인 검증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자간론리는 주관적이며 자기 혼자만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자간론리를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결과 서로 다른 자간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펼칠 경우 서로 자신은 옳고 타인은 틀리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 앞에서 자식도 담배를 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자간론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